그러니까 저는 고려시빌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 요구를 거부한, 그 측정 요구에 대해서 불응한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음주운전 신고자 때리고 음주 측정 거부한 변호사 입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현직 변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0분께 40대 변호사 A씨를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개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해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범죄의 성격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소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버리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측정 불응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A씨는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한 가게에 테라스 기둥을 들이받았고, 가게 주인 B씨는 음주운전에 의심된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차량을 후진했습니다. 차량을 후진한다는 것은 운전한다는 것이고 테라스 기둥을 들이받았다라는 것인데, 이 워딩만으로 봤을 때는 실제 물적 피해가 있는지 물적 피해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정황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이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 공무원이 그 해당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 측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그 전제는 그 음주 측정 요구할 당시에 그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음주운전이 적용이 되는 음주 기준 수치 0.030% 있어야 된다,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음주 수치 혈중 알코올 농도 0.030%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음주 측정 요구할 당시에 그 해당 운전자의 그 외관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운전 당시의 행태라든가 이런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을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음주 측정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측정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 불응죄가 이제 성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A씨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뜨려는 듯한 모습을 본 B씨는 이를 막아섰고, B씨가 A씨가 이제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막아섰고, A씨는 B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A씨는 여러 차례 불응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일단 A씨를 석방했고 추후 조사 일정을 잡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음주운전을 했고 테라스 기둥을 이제 들이받은 이후에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한 사안인데, 일단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이 테라스 기둥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그 해당 가게에 이 기둥이 이제 훼손이 되고 손괴가 돼서 물적 피해가 발생을 했다면 이 피해자에 대해서, 여기서는 물론 이제 그 폭행 이 부분을 제외해서 보더라도 이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음주운전 중에 물적 피해가 있을 때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은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다가 면책금을 지급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보험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보험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 배상을 하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배상을 하는 직접 배상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물론 이 피해자가 해당 보험사로부터 해당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험금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자는 해당 보험사를 상대방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해자가 보험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배상을 하는데 합의가 이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방법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 또는 직접 배상의 방법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사처벌의 문제인데, 형사처벌은 음주 측정 거부인데, 음주 측정이 거부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적 피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한 1000만 원 전후에 벌금형을 받거나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전력이 없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측정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속이 된다거나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적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양형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500에서 1000만 원 또는 이제 1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재판 절차는 약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공판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공판 절차.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 얼굴을 보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해서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공판 절차를 거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다음 행정처분의 문제는 이 테라스 기둥이 실제 그 손괴가 돼서 파손이 되어서 물적 피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측정 거부 상태에서 물적 피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음주 운전 중에 물적 피해를 야기를 했고 음주 측정 거부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 되는 것이고요. 2년. 그러니까 2년 후에 면허를 따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1년 결격이 되는 것입니다. 면허는 취소가 되고 1년 후에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적 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면허 취소는 되지만 그 결격 기간이 1년이냐 2년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허 취소 1년이나 2년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또 그 행정심판 청구 이후에 그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 법원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심판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거나 관계없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거부에 대해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측정 거부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구제 여지는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희박하지만, 오히려 형사 절차에 집중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형사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이제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것이고,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행정 절차에서 면허 취소가 된 것이 면허 취소가 되고 결격 기간이 1년이나 2년이 되는 것인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버린다면 면허 취소 자체는 면할 수 없지만 결격 기간 1년하고 2년, 이것은 이제 그 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형사 절차에서의 형사 절차 진행되는 것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운전면허 1년 또는 2년에 대해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측정 거부의 특수성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이제 구제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형사 절차 진행하는 것을 도외시한 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구제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운전을 이 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라든가 그러한 장소라면 애초부터 면허 취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벌금 등 형사처벌은 되지만 면허 취소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민사, 형사, 행정 책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